자, 이제 세 번째 단원이죠. 이제 운동과 에너지입니다. 여기 이제 물리에 해당되는 영역이고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한번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운동,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누가? 물체가. 시간에 따른 위치가 변하는 현상이죠. 그죠? 시간에 따른 위치. 이제 분모로 잡으면 되고, 이거를. 위치 변화를 분자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시간당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운동 물리량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는 속도의 속도, 속력이라기보다는 원래 속력, 속도가 서로 다른 말인데 그냥 유사하게 생각해갖고 쓰면 됩니다. 중학교에서는. 자, 다중 성광 사진을 찍어보면은 물체가 움직이는 걸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 간격이면 여기서도 요거도 1초 간격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시간 간격인데 움직임 변화가 똑같잖아요. 이런 거를 등속 운동이라 그럽니다. 속도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얘도 지금 1초 간격인데 더 넓어져 있죠. 이것도 등속 운동입니다. 왜? 간격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1초 동안에 요것만 움직이는데 이건 1초 동안 상당히 많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속도가 있고 여기도 속도가 있다면 속도가 어디가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쪽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누가 빠르게 움직이는지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속도 또는 속력 구분을 여기서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 또는 속력 요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거속시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원을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 놓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래서 여기 적어볼게요. 첫 번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 다음에 속도는 또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시간분의 거리다. 또 시간은 걸린 시간 말하는 거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래서 이거 수학에서 배웠을 테니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단위를 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단위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거. 단위가 여기가 미터면 여기도 미터야만 되고요. 여기가 세컨드면 초죠. 여기도 세컨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이게 분수, 분자, 분모를 가르는 경계선이잖아. 얘도 여기가 분자, 여기가 분자지. 여기가 분자, 여기가 분모를 가는 경계선입니다. 주로 미터 퍼 세크를 많이 쓰는데 너무 숫자가 크게 나오는 경우에는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흔히 이걸 초속 단위라고 그러고요. 시속 단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단위를 없애버리면 초속 얼마 시속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는 이 경계선 표현 있잖아요. 이거 매라고 지금 읽고 있는데 이걸 영어 포라고 읽어도 돼요. 영어 포라고 읽어도 됩니다.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읽는 게 훨씬 더 좀 그렇죠. 그럼 킬로미터 메시는 축구 선수 아닌가?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읽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이요. 평균 속력. 속력은 뭐고 평균 속력은 뭐냐?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 차가 빨리 달렸다가 느리게 달렸다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을 때 전체 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 항상 이렇게 달렸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달린 거라
마찬가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평균 속력. 그래서 총 걸린 시간에 전체 이동거리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평균 속력입니다. 자, 등속 운동이 나오고 있죠.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 등속 운동. 등 같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 이동 거리가 시간에 비례하면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직선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 거리가 비례하면서 증가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이동 거리가 이렇게 비례하면서 증가하니까 직선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1차 함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나왔으니까, 중학교 2학년도 지나고 그랬으니까 비례 그래프는 1차 함수거든요. 1차 함수는 기울기, 그 다음 y 절편,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원점에서부터 시작하죠. 요 기울기가 바로 속력을 뜻하는 겁니다. 속력은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체 V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속력을 뜻하는 거다. 걸림분의 이동, 그렇잖아. 이쪽으로 진행한 게 시간의 변화량이고 이렇게 진행한 게 이동거리의 변화량이니까 맞네. 기울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거리, 이런 걸 ST 그래프라고 그러거든요. ST 그래프. ST, S 이동거리. X축 말하는 거예요. T, Y축에 시간이 있으면요. 여기에 기울기는 뭐다? 바로 속력 V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암기사항에 있는 게 낫습니다. 어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거리일 때 기울기는 속력이다.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원어적을 보세요. X축이 시간 맞지, 그지?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거리니까 기울기 크기가 속력이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여기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속력이 A가 더 큰 겁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은 보세요. Y축의 이동거리가 아니라 속력이잖아요. 속력. 그러면 속력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속력이 이렇게 안 변하고 있네. 이런 걸 등속운동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기울기가 의미가 없고요. 이 그래프와 X축 사이 넓이입니다. 이 아랫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빨간 선 이걸 그래프라 그러잖아. 그래프와 누구 사이? X축 사이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동거리를 뜻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만일 10초라고 하지 말고 T, 시간을 우리 T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T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V잖아요. V랑 T랑 곱한 게 뭐더라? 여기 가서 볼게요. V랑 T랑 곱한 게 뭐더라? 거리 맞네. 그러니까 이동거리의 의미야. 이것도 거의 암기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래프를 뭐라 그러냐면 VT 그래프라 그러는데요. VT 그래프. 이걸 Y축, ST 그래프, 이게 X, Y가 바뀌었네. 미안합니다. 이게 X축이고 이거 Y축이죠. TS 그래프라고 해도 되고 ST 그래프라고 해도 돼요. 이거는 VT 그래프라고 해도 되고 TV 그래프라 그래도 돼요. Y축, 이거는 X축인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는데 그거는 나오면 다시 설명하고 이 넓이가 곧 이동거리다.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그래프 보세요. C 경우가 속력 Y 값이 D 값보다 C 값이 크잖아. 속력은 C가 더 커. 따라서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C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요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여기가 1초대라고 해보고 여기가 2초대라고 해보고 여기가 3초대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A가 어디 있었냐면은 1초 때에는 A는 여기 있었다고 B는 여기 있었고 따라서 이 사이 간격 있잖아. 이 사이 간격이 거리 차이야. 위치
차이라고. 따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A와 B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야. 알겠지? 요것도 좀 같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간격이 똑같이 지금 몇 초 간격이라 그랬냐면 1초 간격이라 그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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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야. 근데 간격이 똑같잖아. 요 똥꼬부터 시작할게. 여기 똥꼬, 여기 똥꼬, 여기 똥꼬 하면 봐. 간격이 똑같다고. 그 이동거리를 이렇게 측정해 놨거든. 이거 보고 요 계산한 게 시험 문제야. 1초 동안 얼마 갔니? 4cm 갔잖아. 1초 동안 얼마 갔니? 4cm 갔잖아. 1초 동안 얼마 갔니? 4cm 갔지. 그지? 자, 1초 동안에 4cm를 갔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그러면 잘 봐. 숫자는 숫자대로, 문자는 문자대로 따로 정리를 하자고. 1분의 4는 그냥 4고 여기에 센티미터가 여기 있고 세컨드가 이렇게 있잖아. 이거 좀 어색하게 보이지, 그지? 그래서 찌글트리는 거야. 4 이렇게 돼 있고 센티미터 있고 퍼 세크 이렇게 찌글트리는 거야. 됐니? 자, 그런데 이거를 뭘로 바꾸느냐면은 미터 퍼 세크 초당 몇 메타로 움직이느냐 이걸로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 자, 잘 들어. 여기 한번 잘 봐봐. 자, 4cm per sec를 일단 어떻게 바꾸느냐. 4로 해놓고 센티미터를 적어놓고 여기까지가 전부 분자로 잡으라고. per 앞은 모두 분자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second만 있지. 원래 1이 있었는데 생략된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 없애고 싶은 거, 이거 세컨드로 남겨놔야 돼. 봐, 이게 여기 있잖아. 이 없애고 싶은 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역수를 이용해서 곱해주는 거야. 저거 볼까? 일단 단위만 접어놓게. 이렇게 역수를 이용한다. 그래서, 그리고 생겨야 되는 게 지금 분자에 미터가 있어야 되잖아. 분자에 미터가 있어야 되거든. 자, 이거를 같은 수를 곱해주는 형태야. 그치? 그러면 100cm는 1m다 라고 하는 거. 단위만 수정해주면 이건 같은 수를 곱해주는 거거든. 분자 분모에. 그럼 봐봐. 이 센티미터 문자니까 약분되지, 그지? 그러면 이 숫자는 숫자만 가지고 계산할게. 여기는 1 곱하기 100이고 요거는 4 곱하기 1이잖아. 그 다음에 문자는 곱하기요. 미터 오버 그 다음에 세컨드 남아있지, 그지? 이거 계산하면 100분의 4고 요걸 미터 퍼 세크로 고치면 되겠지, 그지? 요거를 약분해서 50분의 2 25분의 1 미터 퍼 세크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죠.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셔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 3번이 계산하는 문제예요. 문제 3번 이게 미터 퍼 세컨드 단위를 맞춰라 이 말이잖아요. 단위 맞춰라. 자, 1초에 25m를 달린다. 그러면은 1초에 25m를 달린다. 왜냐고 V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니까. 자, 영어 두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요 1번 글의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나오지. 그래서 숫자는 숫자대로 문자는 문자대로 25를 적고 찌글트리는 거예요. 미터 퍼 세크. 그래서 25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속력 V를 구하는 거지. V는 T분의 S예요. 자, 시간은 얼마냐면 1분 동안인데 이거 1분이라고 넣어 계산해도 되는데 1분인데 이거 세컨드로 맞춰야 되니까 몇 초가 되는 거지? 60세컨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시간인 거야. 이동거리가 얼마지? 120m입니다. 그래 120m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약분해주면 2가 될 거고 요거 찌글트리면 되겠죠.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요 2가 들어옵니다. 자, 요것도 V죠. V라고 하는 것은 T분의 S입니다. 자, 분수를 딱 만들어 놓고 2시간, 1시간은 3600초. 그래서 1시간은 3600초인데 2시간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세컨드. 괄호 쳐도 되고 안 해도 돼도 관계없어요.
72km, 72, 요 K는 1000을 뜻하는 거거든. 요 숫자와 문자 사이는 곱하기 기호가 생략돼 있고 K는 1000을 뜻하는 거고 곱하기 미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숫자는 숫자대로, 문자는 문자대로. 자, 그럼 7, 2, 0, 약분을 해버릴게. 그냥 여기서. 여기, 여기 공두개, 공두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70이지. 이것도 70이지. 없어지죠. 그럼 1만 남네. 1m per se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누가 제일 크지? 기어. 그 다음에 니언, 디거.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 다음. 자, 문제 4번을 보면 이런 사진 내주고 이 다중상광 사진이지. 이런 문제들은 꼭 나오게 되니까 나오면 대부분 평균 속력이 얼마 걸리는지 이런 거 구해라 그런다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속력을 주고 일단 AB 구간이지. A가 여기고 B가 여기입니다. 그럼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 결국은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게 1초 간격에 찍혔다는 걸 확인해 보면 모두 1초, 2초, 3초, 4초, 5초가 걸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동 거리는 100cm인데 요거 발발하고 미터로 구하라 그랬지. 100cm는 1m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제 나왔네. 5분의 1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해서 5분의 1 이렇게 남겨도 되고 요거를 0.2라고 해가지고 0.2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면 그래프를 분석하여 다음 각을 구하시오. 이 거석시 선생님이 했던 거 여기 보이죠, 그죠? 요거를 이용해서 잘 공식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프를 분석하여 다음 값을 구하라. 속력을 구하라.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다? 바로 속력이다. 기울기 구해보겠습니다. 5분의 20이죠. 그래서 5분의 20이에요. 5, 4, 20이니까 4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4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단위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세컨드, 미터 단위가 맞죠. 자,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VT 그래프잖아. VT 그래프에서 이 넓이는 뭐가 되더라? 이동한 거리가 되더라.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5초 동안 그러면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축과 그래프 사이 면적이니까 이거 직사각형 면적이죠. 이거는 5 곱하기 4잖아요. 5, 4, 20이죠. 자, 단위 맞는지 보겠습니다. 미터 쓰는데 미터 여기 있죠. 그래서 20m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100페이지에 등속 운동에 얘들 있잖아요. 요거 잘 보세요. 모노레일, 무빙 워커, 스키 리프트, 컨베어 벨트, 에스컬레이트 이런 것들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 나느냐면은 이게 멈추거나 속력이 변하면 타고 있던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노레일 그렇잖아요. 무빙 워커 그렇잖아요. 스키 리프트도 그렇죠. 갑자기 멈춰서 막 떨어지고 그러지. 떨어지지 말라고 안전벨트도 차고 있잖아. 컨베이어 벨트, 에스컬레이터도. 속력이 갑자기 변하거나 멈춰서 가지고 사람들 많이 다치는 거 봤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101페이지에 가보면 여기서 골라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떨어지는 공은 있잖아요. 뒤에 나올 거지만은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진공에서요, 진공.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즉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근데 빨라지는 폭이 있잖아. 전가율이 일정해. 전가율이.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102페이지. 101페이지가 왜래 이거?
음?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죠? 페이지가. 어, 밑에 한번 내려보죠. 몇 페이지가 맞는지. 102페이지 맞네요. 자, 자유낙하 운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장이 없을 때, 진공일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상당히 학생들을 괴롭히는가 봐요. 자유낙하예요. 그냥 낙하가 아니에요. 항상 정지해 있던 물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힘만 받느냐면 중력만 받으면서 떨어져야 돼, 아래로. 이게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키포인트가 이거 다 중요한 키포인트. 공기장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공기장 있으면 자유낙하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고, 정지해 있던 물체가 이제 출발점이 그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력만 받으면서 돼야 돼요. 마찰력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아래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은 1초에 속력이 9.8m/s 씩이죠. 씩.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여기 증가율이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하필이면 1.8m/s 그러냐? 이걸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9.8입니다. 지구에서는 9.8입니다. 이거 중력이 약한 행성으로 가면 이 숫자가 작아져요. 중력이 큰 행성으로 가면은 이 숫자가 커지고요. 지구에서는 9.8이 거의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예. 자, 자유 낙하 운동 그래프는 낙하하는 동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지. 속력 증가폭이 일정하다고. 계속 요것만큼 증가한다고. 시간 속도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다. 자, 이거 앞에서는 VT 그래프가 뭐였니? 요 앞에서는 잠깐 볼게. VT 그래프가 이게 기울기가 안 나타났잖아. 어떤 운동인데, 등속 운동인데. 그런데 지금은 이게 VT 그래프인데 기울기가 있어 버리잖아. 요 기울기가 원래 가속도를 뜻해. 어떤 가속도. 그런데 자유낙하에서는 중력 가속도인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9.8로 상수로 계속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9.8이야. 1일 때 9.8, 2면은 9.8의 2배, 3이면은 9.8의 3배, 4면은 9.8의 4배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9.8로 똑같이 나온다는 거. 속력이 점점 증가하니까 초당 속력이 계속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은 계속 더 증가하는 거지. 그지? 요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입니다. 하나는 가벼운 공이고요. 하나는 무거운 공이에요. 진공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면 동시에 바닥에 도착합니다. 동시에 문제 떨어뜨려야겠죠. 물론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돼요. 따라서 물체의 종류나 모양, 질량에 관계없이 자연낙하할 때는 어떤 물체든지 1초마다 9.8m/s씩 증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물체의 속력 변화는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언제?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그러려면은 항상 공기 저항을 받지 않아야 돼요. 따라서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요, 가벼운 거나 무거운 거나 가벼운 거나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질량이 얼마냐, 누구냐에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지면은 동시에 바닥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공기 저항이 있어 버리면 얘가 공기 저항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구조거든. 얘가 늦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가벼운 거나 오른쪽에 보면 무거운 거나
이게 자유낙하한다라는 말은 공기장을 없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질량에 관계없이 1초당 속력이 증가하는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뜬금없이 중력의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9.8 중력 가속도 상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 가속도 상수에 물체의 질량을 곱하면은 물체의 무게가 나오는데 무게가 곧 지구 중력이라고 하는 크기와 같거든요. 그래서 힘의 단위인 뉴턴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공식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등속 운동에는 앞에서 내가 했지. Y축이 속력인데 X축은 다 시간이에요. 여기 기울기 없어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해요. 여기 기울기가 있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점점 증가한다. 여기가 1초, 여기가 2초면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요 사이 넓이죠. 그죠?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이 사이 넓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이동한 거리가 점점 증가한다. 이것도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요 이동한 거리가 점점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요 사이 간격이죠.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요만큼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초, 이건 2초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1초와 2초 요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 합동이에요.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면 많이 힘들어지는데 이게 X축이 시간이잖아요. X축이 시간이잖아요. 다중 성광 사진을 잘라 붙였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보통 거리라고 보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속력이에요. 속력. 그래서 이건 등속 운동이고요. 이거는 원점을 지나는 거거든. 여기 중간 지점을 잡아서 전부 다 연결해 보면 이건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Y축이 속력인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하고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을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정지에 있는 물체가 중력을 받아 지면으로 떨어질 때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게 VT 그래프. 이 공기저항 무시한다. 자유낙하죠. 그러면 1초마다 9.8m/s씩 속력이 증가를 하거든요. 여기가 0초예요. 0초는 속력이 없겠죠.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니까요. 여기 1초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초면은 9.8m가 되는 거예요. 여기 9.8m/s가 되는 거예요. 또 1초 증가했으니까 이게 2초 때는 9.8에 여기도 9.8, 여기도 9.8이 돼야 되니까 9.8의 2배가 돼야 되잖아. 28, 16, 29, 18, 19.6이죠. 그죠? 그래서 A에 들어갈 숫자는 19.6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질량이 2kg, 5kg, 10kg 세 물체 같은 높이 가만히 놓았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공기장은 없다. 중력의 비는 원래 중력의 비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요게 바로 물체의 무게죠. 물체의 무게는 뉴턴 단위로 구하는데 9.8에다가 곱하기 질량을 곱해서 킬로그램 질량, 그램 질량 안 됩니다. 킬로그램 질량만 돼요. 9.8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A든 B든 C든 다 같으니까 요 무게의 비는 질량 비와 나타나겠죠. 그래서 2대 5대 10이 되겠습니다. 이퀄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낙하하셨을 때 속력 변화의 비는 똑같잖아. 그래서 동시에 도달하잖아. 1대 1대 1이 되는 거예요. 자, 10번 오른쪽 그림은 쇠구설과 기틀을 각각 진공중과 공기 중에 같은 높이에서 하나는 진공 중이고 하나는 진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공기 마찰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동시에 떨어지니까 이거 진공중이고요. 여기에 공기가 있는 됩니다. 가는 진공중, 나는 공기중. 나에서 먼저 도달하는 건 누구다? 쇠구슬이다. 가에서 쇠구슬과 깃털의 작용으로 중력의 크기는 분명히 여기 보면은 쇠구슬의 질량과 깃털의 질량보다 크다. 쇠구슬이 더 무거운 놈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다르지. 그런데 가에서는 속력 변화는 같게 나타나고 있잖아.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 거지.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큰 쇠구슬이 가에서 중력의 크기는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깃털의 질량이 작긴 작은데 중력은 같게 받아. 단지 공기 마찰이 없고 있다. 그 차이뿐이야. 그래서 같다야 요거. 자, 등속 운동 표현과 분석. 자, 이게 간격 같지, 등속 운동이지, 간격이 좁지, 느린 놈이네. 간격이 넓지, 같은 시간에 요거랑 똑같이 1초 동안 움직였다면 이거 빠른 놈이네. 그러면은 요거 여기서 요렇게 구해보면 여기가 1cm, 2cm, 3cm, 4cm. 그러면은 1초 동안에 4cm 움직인 거잖아. 4cm per sec. 그러면은 여기가 0초대고 여기가 1초대인데 5, 6, 7, 8이니까 이거는 8cm로 움직이네. 1초 동안에 8cm per sec. 자, 그러니까 이게 B가 움직인 거리지, 그지? B인가? 아, 나가 움직인 거리지, 그지? 나가 움직인 거리. 나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요거는 4cm per sec고 8cm per sec니까 기울기가 큰 게 나 쪽이단 말이야. 요거는 베이트 그래프지, 그지? 여기서 기울기는 뭐다? 속력. 여기서 넓이는 뭐다? 이동거리. 자,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뭐해서 증가한다? 자, V는 T분의 S 이렇게 적어 놓고 보면, 또는 거속시를 이렇게 해 놓고 뭐 어떤 공식을 써든 이동거리는 이 시간과 무슨 관계에 있다? 이동거리는 시간과 비례 관계에 있다. 비례. 왜냐하면 속력이 일정하다 그랬거든. 요게 지금 일정하다고 같은 값이 나타나줘야 돼. 그럼 얘가 2배가 된다는 거는 얘가 2배가 된다는 거고, 얘가 4배가 된다는 거는 얘가 4배가 돼줘야 요게 일정하게 나올 거 아니야. 자,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 무슨 그래프에서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고, 이건 거리 그래프네. 등속 운동에서는. 자, 시간축과 나라는 직선 모양은 이건 속력, Y축이 속력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문제 2번을 보면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 여기 지금 전부 1초 간격이죠. 그죠? 1초마다. 자, 이 몇 센티미터 간격이 2cm 간격이죠. 2cm. 따라서 2cm per sec가 되는 거예요. 아, 센티미터가 아니네. 미터네. 미안합니다. 미터니까요. 야, 1초에 메다. 꽤 빠릅니다, 이거. 요 메다. 그러면 여기도 미터 이렇게 됩니다. 10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인지. 우리가 구하는 건 이동이잖아. V는 T분의 S니까 S는 VT지, 그지? V가 얼마지? 2m per sec라 그랬지, 그지? 곱하기 몇 초? 10초. 20m. 그 다음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 낙하 운동. 보세요. 평균 속력이 계속 증가하잖아. 근데 이 사이에 차이를 봐봐. 이 사이에 차이를 봐봐. 이 사이에 차이를 봐봐. 이 사이에 차이를 봐봐. 똑같잖아.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자유 낙하 운동. 이거는 골프공이 원래 공기가 차 있는데
이게 공기장이 약간 나타나긴 나겠지. 그래서 개인이 실험을 하면은 약간의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y축이 속력일 때 기울어진 요 기울기 값이 얼마 나타난다고? 요게 기울기 값이 9.8로 일정하게 나타나야 돼. 1초에 9.8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왜? 자유낙하라고 했으니까 공기저항이 없다는 거거든. 1초에 9.8m/s씩 빨라지는 겁니다. 공기저항을 무시를 한다 그랬지.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지면에 동시 도달합니다. 여기에서 진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깃털이나 공이나 똑같이 떨어지는 거, 눕혔다가 세우면 그렇게 된다는 거 보여주고 있죠. 자,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질량이 300g입니다. 그러면 0.3kg입니다. 따라서 중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는 질량이 3g이죠. 3g이라고 하는 거는 자, 몇 g이 100g 아닙니다. 1000g이 1kg이죠. K가 1000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g은 몇 킬로그램일까? X 킬로그램 이렇게 해보면 X는 1000분의 3kg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량을 무게를 계산하기 위할 때 넣어야 되는 값은 300이 아니에요. 0.3이에요. 3이 아니에요. 1000분의 3을 넣어야 돼요. 다행히 누가 크냐만 물었어요. 크기가. 그러면은 무게라고 하는 거는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이게 무게잖아요. 물체의 무게.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 가져가는데 물체의 질량. 질량이 크면 무게도 크겠죠. 9.8은 같으니까. 여기가 크지. 그래서 세공이 큽니다. 자, 10초 후에 두 물체의 속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똑같죠? 왜? 자유낙하할 때라고 했으니까 10초 후에 두 물체의 속력은 같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구해볼까?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리가 V라고 하는 것은 뭐 T분의 S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공식이 있어요. V는 V0 플러스 GT. 두 번째,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 그럼 세 번째,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G. EAG가 아니라 EAS. 이게 GS.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근데 자유낙하에서는 G가 9.8이고요. V0는 제로거든요. 이게 V0는 초기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V는 GT. 이건 어떻게 변하냐면 S는 요게 제로가 되니까 다 제로고 2분의 1 GT 제곱. 요거는 요게 제로가 되니까 V의 제곱은 2G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속력을 비교해 속력이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V는 서로 같긴 같은데 G는 9.8이고 T는 10초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8m/s로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1, 9.8, 2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규칙성이 있잖아. 3에다가 요거 좀 곱해야 되고, 그지? 그래야 속력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규칙성이 있으니까. 왜? 1초마다 9.8m씩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요걸 그냥 외우세요. 여기. V는 GT. 지금 자유낙하 공식입니다. 그리고 S는 2분의 1 GT 제곱. 요 두 개만 외워도 어마어마하게 문제 풀어냅니다. 자유낙하 공식이에요. 그 등속 운동에서는 사용 못 합니다. 유제 1번. 이거 어떻게 푸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요.
이게 ST 그래프거든.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이라 그랬거든. 자, 직선상의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이 이동거리 이제 확인해야 이 기울기가 V라는 걸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A와 B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 아니죠. 이거는 A와 B가 기울기가 속력인데 기울기가 안 변하고 있잖아. 기울기가 안 변하고 있잖아.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기억 들어가면 다 꺼버려야 돼요.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2초 동안 평균 속력을 물었습니다.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이지. 그게 2초니까 2초 이렇게 해주면 되고 세크. 자, B니까 얘만 보면 됩니다. 이동 거리를 물었는데 2초 동안 이동 거리를 여기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인지. 60이잖아요. 그 다음 미터 이렇게 되지. 그러면 30m per sec입니다. 그런데 B는 이런 30m per sec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1초일 때도 30이고요. 2초가 되면 60이고 3초가 되면은 또 그만큼 이동 거리가 더 증가하는 것 뿐이에요. 여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니온도 틀렸죠. 니온 들어가면 다 꺼버리면 됩니다. 그럼 티글 니온이 맞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거는 30m per sec인 걸 알았고 이건 1초에 60이니까 60m per sec죠. 그죠? 1초에 60이 되니까요. A의 속력은 B의 속력이 2배 다 맞죠? 여기다 2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앞에서 내 이야기했지. 시간이 갈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겠죠. 이 사기 간격이 넓어지잖아. 그래서 리얼벨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은 어떤 물체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동거리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게 또 ST 그래프가 되는 거고 기울기가 V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기울기 없지. 속력이 없어. 가만히 있었던 거야. V가 제로라니까 안 움직인 거야. 그러다가 움직였지. 근데 기울기가 누가 커? VA. 요게 기울기야. 기울기였고 속력이니까 VC. 여기 크지 그지? 그럼 여기 얼마인지 구해볼까? 5분의 기울기니까 5분의 10이잖아. 5분의 10이야. VC 여기도 5칸이지. 근데 이건 3칸이잖아. 5분의 3. 5분의 10이고 이거는 5분의 3이지 그지? 야, 이거 상당히 큰 놈이네 이거. 자, A 구간의 물체의 속력은 이렇게 구해놨지. 11을 5로 나누면 되지. 5, 2, 10이지 그지? 5, 4, 20. 2.4 맞네. 기억이 안 들어간 거 있으면 다 꺼버려. 그 다음에 A 구간에서 가장 빠른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렇지. 여기는 아예 제로고 여기 크다. 그래서 니은 번 맞지. 답은 1번 되고 무조건 티글 리얼은 다 틀려야 돼. 볼게. B 구간에서 물체는 등속운동 아니야. 정지해 있었지. 틀렸지. C 구간에서 물체의 속력. 자, 여기 계산해냈지. 5분의 3이네. 아니지 그지 요거. 그 다음에 어렵게 막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유제 3번입니다. 그림은 물체 A와 B의 속력, Y축이 속력인 걸 봐야 돼. 그건 VT 그래프잖아. VT 그래프에서는 여기 등속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라는 X축에 나란히 나오고 자유낙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 원점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해. 요 기울기가 얼마? 9.8로 일정하다고. 요렇게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VT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 이 넓이는 뭐지? 이게 바로 이동거리야. 이거는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자, 요 봐라. 몇 메다 이동했는지 나오지. A라고 했으니까 빨간 그래프와 X축 사이 넓이는 이 빨간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그 사이 넓이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거든. 그럼 구해볼게.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 얼마? 5 곱하기 요 길이 얼마? 20. 여기 1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50이 나오지. 그러니까 100이 아니라 50m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기억이 틀렸고 기억 들어가면 다 꺼버리면 되는 거야. A와 B의 평균 속력이 같으냐? 자, A의 평균 속력을 구해볼게. 평균 속력.
평자를 앞에 적어 놓을게. 총 걸린 시간 몇 초? 5초. 그 다음에 5초 동안에 얼마 동안 이동했지? 50m를 이동했다고 우리가 좀 전에 계산했잖아. 10m/s, 그지?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도 돼. 결국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잠깐 요거 지워놓고 생각해 볼게. 이게 일직선이잖아. 일직선이면 요게 0초부터 5초 동안의 평균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은 여기 0초일 때 20, 5초일 때 제로의 평균 값을 말하는 거야. 20 더하기 제로에 2를 나눠주는 거야. 여기가 바로 10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다면 얘도 있잖아.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합동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래쪽 넓이가 같지. 그러니까 똑같이 50이 나오는 거야, 얘도. 그럼 평균 속력이 같네. B는 있잖아.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B는 원래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이 넓이가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VT 그래프야 Y축이 V가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자,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지는 물체의 이거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지는 자유낙하? 자유낙하는 이런 A의 모양과 속력이 아니지 B의 모양이지 A가 아니라 B의 모양입니다. 0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거 틀린 겁니다. 답은 2번 내는 거죠. 자, 그림은 어떤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자, Y축이 속력이라는 걸 봐야 돼. 그럼 VT 그래프 등속은 이렇게, 자유낙하는 이렇게, 요 기울기가 9.8로 일정해야 되고, 그래프와 X축 사이 넓이는 이동거리. 자, 그러면은 이거 이동거리를 구해보자. 이동거리를 S라고 보고 A 구간의 이동거리는 이 삼각형 넓이 말하는 거야. 2 곱하기 18 곱하기 2분의 1 18 미터. B 구간의 넓이, 이거는 B 구간일 때 이동한 거리, 요 직사각형 넓이 5 곱하기 18 58 40 5일은 90m. 자, C 구간 구해볼게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 요거 얼마? 9에서 7 빼면 2 곱하기 18 곱하기 2분의 1 5 똑같이 18m. 여기가, 자, 그러면 2분의 18을 해보면은 이게 9가 나오죠, 그지? 너 이거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걸, 그냥 조금 전에 기울기 그냥 끝낼게요. 여기만 좀 하세요.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A에서 물체의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이 말이 뭐죠? 일정하게 증가한다.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세요.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것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거리가 아니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기억 틀린 겁니다. B에서 물체의 평균 속력은, 자, B는 여기 몇 초 걸렸죠? 5초입니다. 이동거리가 얼마죠? 90m를 계산해 놨습니다. 45m/s의 평균 속력을 얻습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9초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한 거리, 요거 다 합해라는 이야기죠. 18 두 번이니까 28, 16, 36 더하기 90, 6, 120, 6 맞죠? D급번 맞고 답이 2번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전부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선생님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자, 선생님은 111페이지 문제 3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자유낙하 공기저항을 무시한다.
중력 가속도 상승은 거다. 그러면은 V는 GT 외우고 있으면 괜찮다 그랬습니다. 뭐 어차피 서술형 문제 안 나온다면 V는 GT,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 요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공을 떨어뜨린 높이를 말하는 거죠. 요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이고요. G는 뭐라 그랬습니까? 9.8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4초 지난 거잖아요. 4의 제곱이에요. 44 16이잖아요. 28 16이잖아요. 9.8에다가 8을 곱하는 거예요. 88 64. 그럼 4가 나오는 거 보세요. 요거 하나뿐이잖아요. 답 이거예요. 그러니까 98 72 78.4 이렇게 해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외워두고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납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해보기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Y축의 범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등속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X축, Y축이 있으면 이게 Y축이 속력인 등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자유낙하 운동과 같은 경우에는 원점을 지나가는 그래프, 직선 그래프 여기부터 해서 이런 그래프 나왔다죠. 기울기가 항상 9.8로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면 그래프와 X축 사이 넓이 있죠. 넓이. 이 넓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요 이동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요 세 개가 생각나야 돼요. 자, 0초에서부터 3초 동안 여기죠. 여기. 요 구간입니다.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한다. 아니죠. 등속 운동을 하려면 이렇게 나타나야죠. 이건 자유낙하와 같은 운동을 하죠. 특히 1초 동안에 9.8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건 자유낙하랑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기억 들어가면 다 꺼버리면 됩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3여서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죠. 여기서부터 요 구간. 이동한 거리는 넓이죠. 넓이. 이 직사각형 넓이입니다. 자, 넓이 구해보겠습니다. 두 칸이죠. 2 곱하기. 자, 여기가 29.4입니다. 자, 29.4를 58.8이죠. 그죠? 맞죠? 4번, 디귿번 봐야 됩니다. 5초 동안 물체는 몇 초 미 속력이 커졌다. 5초 동안 매초 그렇게 커진 거냐? 아니죠. 이것까지 3초 동안만 그런 거죠. 5초 동안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답이 2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일과 에너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